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희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김명훈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온 1월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은 특별했었을 거예요. 활활한 빛으로 밝고 환하게 세상을 씻겨주는 해를 바라보며 더 행복하실 새해 속으로 들어오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힘찬 한 해 되시고 H의 서재 더욱 사랑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훈 작가님, 네, 인사와 함께 이달의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H의 서재 김명훈입니다. 네, 이달의 책은 1900년이 아니죠. 지금 2000년도죠. 2024년에 발표된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인데 장편 소설은 아니고 중편보다는 길고 장편은 아닌 그런 소설인데요. 이게 아마 24년도에 올해의 좋은 책으로 아마 이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지금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네. 예. 킬리언 머피라는 아일랜드 배우죠. 네. 킬리언 킬리언 머피가 어디에 출연을 했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핵 영화 있잖아요. 비빔백. 프로 이상한 그때 여기 출연했군요. 예.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네.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킬리언 머피가 직접 자기가 이 소설을 읽고 제가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 킬리언 머피가 지금 제작과 거기에 또 주연을 맡은 그런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설. 제가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원작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여기 소설의 끝장면은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지만, 영화를 보면은 빌 폴롱이죠. 네. 빌 폴롱의 집까지 가서 문을 여는 장면까지, 문을 열어서 빛이 밖으로 쏟아지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엔딩 장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꼭 이게 소설을 봐도 꼭 영화 같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좀 원작과 비슷하게 같지만 그 엔딩 장면이 그 원작보다는 그게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2024년 11월에 개봉됐는데 그렇죠. 베리 소녀 원작역의 에밀리 왓슨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조연으로 은곰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아마 베를린 영화제 개봉 작품이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화를 보지는 못하고 자료만 조사했습니다. 예, 이 책은 또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네.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는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네. 1968년에 이렇게 작가 소개에 보면 1968년에 이렇게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소설을 읽으시면 다 아실 테고, 네. 그리고 아일랜드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 잉글랜드에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일랜드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고 이게 막 저항을 하는 우리나라 비슷한 네. 정서학교도. 그래서 아일랜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번역을 참 잘해놨습니다. 홍한별 번역가가 번역을 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홍한별 번역가 책을 한 권 샀거든요. 네. 흰고래 수염에 대하여인가 그 책을 샀었는데, 그 책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게 마침 또 번역가가 또 홍한별 작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한별 작가가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네네.
그 역대 북구상 후보에 올라온 그 소설 중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 짧다는 것은 우리 어린 왕자라든지 갈매기의 꿈 좀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그 필요한 말만 반복도 되지 않고 마치 시처럼 반복을 사용하지 않고 좀 절제된 문장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집중도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작가가 대단하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뭐랄까 사실적 묘사를 할죠. 그래 군더더기가 없어서 그게 제일 참 글 쓰는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네.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때 이 클레어 키건의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뭐 버릴 것이 없는 문장이다. 그리고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문장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장력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물론 그 문장력도 좋지만 나는 이게 대한민국 번역가의 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제목 자체도 보면 네. 영어 제목은 Small Thing Like This거든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작은 것들이라고 뭐 이토록 작은 것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될 텐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네. 제목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고 네. 또 이렇게 참 이게 번역가가 이게 또 이 번역을 하기 전에 또 클레어 키건과 많은 또 연락을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네. 뭐 소설의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제목도 이렇게 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두고도 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제목을 골랐다. 좋게 네. 번역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번역이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역가의 노력이 홍한별 번역가가 그 네. 작가와 소통하면서 번역을 했고 이 작가가 은유적인 문장 표현들 그거를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한별이 또 번역가가 그러한 점을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살리고자 노력했다는 뒤에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소통이 중요하구나. 올해 우리 병원연에는 더 잘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책 소개가 되었으니 음악 소개로 한번 해볼까요? 음악을 듣겠는데요. 그 피터 폴 메리의 곤도 레인보우 이게 아일랜드 민요거든요. 네. 아일랜드 민요라서 제가 그 곤도 레인보우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들어보시면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따뜻하지만 또 내용은 좀 슬픈 듯 곤도 레인보우라는 거 번역을 하면 무지개는 사라지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아일랜드 민요로 시작되는 곤도 레인보우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Shul, shul, shularoo, shularak, shack, shulababako.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a bush, I lorry. Shul, shul, shularoo, shularak, shack, shulababako.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the bush, I lorry. Here I sit on Buttermilk Hill. Who could blame me? Cry my fill. Every tear would turn a mill. Johnny's gone for a soldier. Shul, shul, shularoo, shularak, shack, shulababako.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the bush, I lorry. I sold my flax, I sold my wheel to buy my love a sword of steel, so it in battle he might wield. Johnny's gone for a soldier. Oh my baby, oh
Johnny's gone for a soldier. Shul, shul, shularoo. Shula rak shack, shula babakoo.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the bush, I lorry. Shul, shul, shularoo. Shula rak shack, shula babakoo.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the bush, I lorry. 빅터 포렌 메리의 온더 레인보우를 봤었는데요. 반전 노래입니다. 뭐 아일랜드 민요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반전 내용은 반전 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줄거리를 한번 이제 작가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 책을 네네.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번역가가 꼭 2번은 읽어봐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 번 읽고 자기가 번역을 하느라고 했지만 이 클레이 키건의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바라면서 2번 읽으라 했는데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능력 굉장하신데. 빌 플롱은 이 아일랜드 뉴로스에서 석탄 장작 판매상을 운영하고 그런데 자기 운영하지만 일꾼들이고 안 시키고 직접 일하고 배달도 하는 아주 선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래서 이 인물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집에서도 보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냥 평범한 가정이죠. 여유롭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삶에 자족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약간의 공허를 느끼기 시작해요. 헛헛함이라 그러겠죠. 뭐. 예, 헛헛함이고. 6년의 헛헛함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당집의 미식적 케오가 하는 말이 저는 14페이지. 속이 빈 자루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지. 야, 이 말이 좀 어쨌든 대단한 이 케오의 말이었어요. 이 플롱이 빈주먹으로 그것도 만우절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을 하는 16살 미혼모였어요. 이 미혼모가 아기를 낳다 보니 이 아이는 부엌바닥만 보면서 자라는 거죠. 엄마가 일하는 옆에서 그래서 자라는데 커서도 학교에 가서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지만 그렇게 무난히 성장해서 지역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는 수녀원이 있어요. 도시에 작은 도시에 메리 수녀 원장과 직업 여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런데 여기에 미혼모들의 고용된 그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흉흉한 소문이 있어요. 미혼모들을 너무 일을 악질적으로 시킨다고 할까요?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고 그런 어떤 흉흉한 소문이 있지만 아직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기보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네네. 예. 그렇지만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뇌출혈로 이렇게 다친 그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네. 어쨌든 플롱은 딸 5과 함께 우리 딸들이 세인트 마그릿 학교 바로 그 수녀원 옆에 있는 학교 무사히 졸업하도록 나는 뒷바라지 하면서 예,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석탄 배달이 바빠지면서 가족과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라든지 막 이렇게 광장에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갑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평화로운 가정의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석탄 배달을 갔다가 수녀원에 경당 바닥에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아이들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때 한 아이를 목격하고는 거기 수녀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수녀 입장에서는 충돌이고 이 플롱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봤던 이런 아이들을 보고 정신없이 이제 트럭을 몰고 갑니다.
그 아이를 그래 은근키를 쳐는 노인을 막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차를 몰고 가는지 과속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행색과 수녀들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실태를 알은 거죠. 그런데 외면하고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은근키를 쳐내는 노인한테 물으니까 노인이 어디로 가면 그 도시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라고 노인이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뉘앙스들과 함께 그날 밤 아일린에게 말했죠. 그런데 나도 딸이 있는데 어, 아일린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 그중 하나라면 걔들은 우리 애들 아니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미혼모인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블롱이 미시즈 윌슨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하고 아내와 약간의 충돌을 하고 아내도 미안하죠. 내 남편이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얼버무립니다. 크리스마스 주에 눈이 예보되고 캐슬린에게 그런 일을 막 물어보죠. 캐슬린 일꾼들이 너한테 어떤 게 안 해. 그래 딸이 미혼모가 될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이 친구가 저 거리로 나갔는데 다시 그 배달하러 가죠. 그 수녀원에 갔는데 성모는 발치에 놓인 조화가 실망스럽다는 듯 두 눈을 깔고 내리깔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것은 위선인 거죠. 왜냐하면 외면과 위선인 거죠. 조화와 성모의 내리깐 눈. 이것은 펄롱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는 이 수녀는 이렇게 고요한데 왜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 하고 펄롱이 석탄 광문을 열려 갔다가 여자아이를 발견하죠. 아이 낳은 지 14주 정도 됐다. 그래서 수녀에 데려가지고 씻기고 대접하고 자기 이름이 세라라고 말하는 그런 거를 다 경험하고 물러나온 그게 정말 그 수녀 더구나 이 펄롱은 수녀 원장님이 주는 그 성탄 위로금이랄까요? 사례금을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성탄 하루 전날 트리 장식하고 자기를 키워준 미시스 윌슨의 집에 같이 있던 네드한테 갔는데 네드는 아주 지병이 있어서 치료하러 가고 나온 사람이 친척이에요, 삼촌이에요, 많이 닮았다고. 당신이 네드하고 너무 닮았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자기가 네드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닮았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과거와 어머니와 네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한 관계에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마음은 심란합니다. 그런데 이번 날 케오 식당에서 일꾼들하고 회식을 하죠. 그런데 케오 식당에 미시즈 케오가 충고합니다. 성당일에 그 성당이나 교회나 다 거기서 그게 한통 속이야. 네가 너무 개입하지 마. 너 잘 살고 있잖아. 네 딸 학교 시키려면 그건 담벼락 하나 차이야. 네가 여기를 터뜨리면 또 저기가 너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고 네 석탄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너희들 지장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로 미시스 케오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조심해 이런 것도 하면서 이 사람이 강을 나가서 강으로 탁 나가서 강을 걷는데 강이 눈을 삼키며 검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강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은 이번 날이니까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고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다시 자기 아버지일지 모르는 네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가장 보기 어려운 걸까? 네들을 몰라봤던 거기에 대한 자기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거리에서 딸한테 줄 선물 사고 드디어 아내 아일린이 신을 에나멜 구두까지 다 사죠. 그런데 이 발길이 자기도 모르게 수녀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사 하니까 그냥 석탄 창고 그 광문을 엽니다. 열었더니 생각지도 않게 빗장이 걸려 있었거든요, 바깥에. 빗장을 열고 들어가니 소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라가 있었던 거죠. 그 소녀가 새카만 맨발로 펄롱을 따라 걷는 거죠. 펄롱이 이제 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마주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딸인가 하다 보니까 맨발이 새카맣고 형식이 이상하니까 피하는 사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그래서 펄롱이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할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측은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펄롱은 걸어 나옵니다. 소녀를 데리고 강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거리를 지나서 집을 향하죠. 그렇죠. 예. 용기가 자기 보호 본능과 용기가 서로 싸우는 걸 느꼈고 이 아이를 사제관으로 데려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결국 자기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설렘과 함께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것이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까지 함께. 이후의 일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갑을 관계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이나 학교나 유지들에 비해서 펄롱은 아주 약한 사람이죠. 소서민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막 토하는 거예요. 세라가. 그래서 다 깨워내라. 네 과거 다 깨워내라.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이렇게 펄롱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펄롱은 나의 친절 그리고 나를 격려했던 미시즈 윌슨 그러한 그 사소한 것들이 그 무엇을 있었을지를 그 미시스 펄롱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했죠.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줄거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쭉 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했으면 참 좋은 이야기였는데 또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이러한 줄거리를 만나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만나보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뭐 극적이거나 아니면 뭐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소설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의 풍경과 그 외적인 풍경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펼쳐가면서 잔잔하게 그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면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냥 일상의 적인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또 마지막에 그 보편적인 양심에 또 기대어서 예. 이 소설의 주인공인 빈폴롱이 보편적인 양심을 또 찾아가는 그런 또 내용이잖아. 내용이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고 또 이게 빌폴롱의 또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장면들이 모든 이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물려 있는 주제를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노래는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김민기 선생님 얼마나 타계하셨죠? 네. 그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이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들어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빌폴롱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성함이 딱 하나 보이는 예. 소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소설은 그 1985년 네. 그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1985년에는 이제 그 아일랜드 경제 상황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이제 뭐 경제가 거의 뭐 근근히 이제 삶을 살아가는 형태 그런 네. 형태겠죠. 그런 형태에서 지금 뭐 이거 연료상인 뭐 석탄이라든가 조개탄이라든가 목재라든가 그런 이제 상인을 하는 빌폴롱 네. 그 빌폴롱의 그 5딸을 둔 빌폴롱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이제 빌폴롱이라는 아까 하 작가님께서 줄거리에도 나오듯이 그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또 그 미시즈 윌슨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기인이죠. 은인이죠. 그렇죠, 은인이죠. 은인을 만나서 이렇게 그 남들 가정과 뒤떨어지지 않게끔 그 공부를 하고 또 이게 보살핌을 받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미시즈 윌슨이라는 또 중요한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게 아까 그 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합쳐진다는 말은 그 한 개인의 역사와 또 다른 또 개인의 역사가 합쳐지면 네. 뭔가 이렇게 인간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 네.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통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네. 이 클레어 키건 그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행동하기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막달레나 그 세탁소.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네. 그 아이를 구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를 구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가정이거든요. 네. 꼭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책임에서 또 빌폴롱은 벗어나 있고 그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벗어나 있고 그 자기는 5딸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고 또 이렇게 또 여러 직원을 둔 한 연료상의 또 사장이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내가 그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아이를 구출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그 앞으로의 그런 험난한 막연한 길. 그치 험난한 길 막연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빌폴롱의 모습을 그려지는 건데요. 참 내용이 보면 이렇게 극적이진 않고 이렇게 아까 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설을 이렇게 문장을 씹으면서 읽어야 네. 이렇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페이지 수는 한 120페이지 수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소설을 한 페이지 넘기기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빨리 읽히지는 않아요. 문장 하나하나를 예.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라를 구하면서 이 플롱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즈 윌슨 그 은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막달레나 막달레나 세탁소. 세탁소로 갈 수 있겠죠. 세탁소가 2세기 동안 운영된 실제로 실존하지만 내용은 허구지만 그 실존했던 세탁소이기 때문에 이 폴롱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옛날이었다면 폴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예,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폴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뭐 이방이 되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죽었거나 그랬겠죠. 죽었거나 이방이 되었거나 어머니는 그렇게 세라처럼 세탁소에서 일꾼으로서 그렇게 그렇게 좀 뭐랄까 아주 힘들게 생활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뭉뚱그려서 그렇지 소설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그 빌폴롱의 그 내면의 풍경에서 이런 장면들과 이렇게 막 함층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점층된다 그러죠. 그렇죠. 점층적으로 이렇게 고조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고조되는 느낌이라 그러더라도 그렇게 막 독자가 심장이 막 빨리 뛸 만큼 네.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만큼 클레어 키건이 그런 의미들을 함축해서 담아내서 제목과 걸맞게 뭐 스몰싱 뭐라 그러지? 아까 스몰싱 뭐라 그랬죠? 스몰싱 like this.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것들을 점점 쌓아가는 층위적인 그런 문장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서사적인 면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빌폴롱의 그런 뭐 어린 시절이 나오고 네. 또 지금의 또 현재의 가정사가 나오고 뭐 그런데 개인적인 서사라기보다는 점점 내면과 외면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합해서 그 소설을 끌고 가는 힘이 느껴진다 그럴까? 그런 그렇죠. 힘이 느껴지긴 합니다. 외부가 드러나는 것은 다 이 빌폴롱의 심리 묘사, 그렇죠. 예,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 외부의 풍경도 다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말하는 거기에서도 뉘앙스가 까마귀 깍 울기도 하고 예쁘게 울기도 하고 우는 소리 표현까지 있거든요. 있고 또 첫 문장에서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예,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의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발궈벗겼다. 이 자체가 이 문장의 표현이 얼마나 잘 쓴 문장인지 첫 문장에서 좀 놀려버렸어요. 10월에 누래진 나무가 11월의 바람이 길게 불어와서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이렇게 12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이 문장력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복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흑백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이게 임산부를 상징하는 문장이래요. 이 첫 문장 이거를 질문했다 안 합니까? 네. 번역가가. 임산부의 죽음을 상징하는 문장이다. 예.
그렇게 배롱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이거는 임산부의 몸이 불어났다는 것이고, 예, 보도를 따라 흩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 한 문장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함축이 있어서 특히나 제가 읽었던 부 중에서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이 세라를 데리고 수녀원에서 나오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폴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신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하지 않았던 일, 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강에 몸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그 자기가 구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한 그 일로 인해서 폴롱은 아마 이후로 평생 지고 갈 일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가올 두려움,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고신길 그 느껴지는 자체에서도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행을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예. 이제 보통 서민들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 볼 짓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계산이 서 있고 이걸 만약에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될 것들, 또 불안해할 것들 그런 것을 하기 싫어서 보통 이렇게 뭐 섣들 나서지 않는데. 빌 폴롱은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 자체도 좀 반전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사소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행동을 해서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좀 인생의 모험이라 그럴까 뭐 인생의 이제 서스펜스에 들어서는 거죠. 인생의 이제 뭐 서스펜스에 들어서서 그렇죠. 이제 그런 용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힘이 센 어떤 여론이나 그게 감히 반기를 들 사람이 잘 없는 것처럼, 예, 요즘으로 치자면 그렇죠. 그 말 한마디도 쉽게 하기 아주 이민주 시대고 자유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참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용기일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게 용기일 수도 있고 참 그런 건데 해석하기 애매해요. 네. 그러나 빌 폴롱은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혼모의 16살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이 아이들과 어머니가 끝없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크리스마스 내내 안 그래도 어떤 그 뭐랄까 약간의 삶이라 무엇인가 이랬고 가을이 지나면서 누래지는 잎에 흩어지는 나뭇잎에 배로강이 시커멓게 되고 까마귀 울어대고 석탄 퍼나르고 일상은 늘 반복되고 돌아서면 예를 들면 풀을 여름에 베고 나면 저쪽에 다시 또 불이 자라는 것처럼 자기의 일은 끝없이 석탄을 폈다가 배달했다가 또 석탄을 재놨다가 나누었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료함을 잠시 느꼈으나 내들을 만나서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 그리고 어릴 때 그 일 때문에 더 어린 시절 일이 더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데다가 세라를 만난 뒤로 엄마를 생각하면 내 엄마와 나의 입장 그 일이 이 아이에게 발생했다는 것. 아이가 젖이 불어 있었거든요. 블라우스 밑으로 씻겼는데도 젖이 또 불어서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두고 수녀원에서 나왔던 나의 비겁함, 용기 없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연민과 변민과 고민이 끝없이 이어지고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놓을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갔다가 이발까지 하고 아내의 구두까지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놓을 수 없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듯이 수녀원으로 가서 세라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의 에나멜 구두를 자기는 잘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이 아이는 맨발인 거예요.
맨발의 소녀를 그 추운 겨울에 소녀는 맨발로 광장까지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보면서 당나귀의 귀에 눈을 틀어주죠. 이 아이가 예쁘다면서 틀어주는데 어쨌든 이 펄롱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용기에 오는 과정까지를 너무나 잔잔하게 변화를 하는데 물이 여울이 살랑살랑 흐르지만 물 아래는 급여울이 있고요. 물이 위에서 보이는 여울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잔잔해 보여도 밑에는 급물살이 있기도 하고 골짜기도 물 아래 골짜기 있거든요. 냇가 아래 바닥에는. 그렇듯이 이 펄롱의 마음에 있는 그런 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잔한 문장 속에서 발견하게 만드는 이 문장력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읽으면 잘 못 느끼고 네.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그 길러 케어라는 작가가 왜 현재에서 국어상을 받고 또 미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후보로 올라가는지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그러면은 그 노래를 한번 소개할까요? 작가님이 선택하신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예, 시작해서 정말 이 세라한테는 펄롱이 빛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 새해의 희망도 드리고요. 힘내시라고 H.O.T의 빛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란 느낄 때 언제나 내게 힘이 돼준 사람들을 잊고 살아줘.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말고 현실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요. 처음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대신 쓰러뜨릴 순 없어. 알고 있죠 세상엔 당신 혼자가 아니란 거. 주저앉아 슬픔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아는 거. 우리 모두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요 모두 다 함께해요.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Baby.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쓰러져가는 모두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치 못하게 가로막는다 해도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아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높이 우뚝 서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그려.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봐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찡그리며 닦을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go.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Baby.
H.O.T의 빛 들어보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 노래를 들은 게 아마 2000년도, 지금 생각하니까 2000년도 같아요. 막 밀레니엄 뭐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연말에 제가 이 노래를 들었지 싶어요. 아마 그 해에 아마 H.O.T가 대상을 받았는가. 예쁜 아마 소녀들이. 맞죠? 네. 아마 그 해에 아마 대상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책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마지막에 참,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폴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노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폴롱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폴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 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소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폴롱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를 이제 데리러 갔을 때 어떤 난관이 부딪힐 거와 또 우리 집 가정에 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 또 사회적인 시선, 괜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벌집을 건드렸다는 비난, 그런 걸 이제 감수하고 이렇게 이제 뭐 다 예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네. 폴롱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갔다는 건데,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모든 그 소설을 보면 그 결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뭐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주인공이 죽더라도 그때 이제 그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읽은 사람 마무리를 지으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아마. 많이 읽었나 봐요. 프로그램을 보면 늘 낙관인데. 레오 피곤도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네. 저희가 마무리 토크를 하고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노래는 아바의 치키키타라는 곡인데요. 치키키타의 뜻은 뭐냐면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 소녀가 이제 소녀한테 이렇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노래거든요. 예, 마침에 치키키타의 가사를 보니까 딱 이 소설과 딱 맞아떨어지는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바의 치키키타를 선정해 봤는데, 자, 소녀에게 아바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hiquitita, tell me what's wrong. You're enchained by your own sorrow. In your eyes, there is no hope for tomorrow. How I hate to see you like this. There is no way you can deny it. I can see that you're all so sad, so quiet. Chiquitita, tell me the truth. I'm a shoulder you can cry on. Your best friend, I'm the one you must rely on. You were
always sure of yourself. Now I see you broken and pleasant. I hope we can hash it out together. Chiquitita, you and I know how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tars they're leaving. You wi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breathing. Chiquitita, you and I cry, but the sun is still in the sky and shining above you. Let me hear you sing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So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and your love said no more Glenwood. All is gone, and it seems too hard to handle. Chiquitita, tell me the truth. There is no way you can deny it. I see that you're oh so sad, so quiet. Chiquitita, you and I know how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cars they're leaving. You'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breathing. Chiquitita, you and I cry, but the sun is still in the sky and shining above you. Let me hear you sing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아버의 치키키타 들어보셨는데요. 마지막 피아노 반주가 꼭 눈 쏟아지는 곳에서 빛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같아요. 네. 그런 막 기분이 느껴지는데. 스페인어 치키티타가 예, 작은 예, 소녀라는 작은 소녀 뜻이죠. 네, 뜻도 새롭게 또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작은 소녀야, 우리 모두 눈물 흘렸지만 하늘엔 태양이 뜨고 널 향해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하면서 더 이렇게 이상 슬픈 일은 없을 슬픈 일 거예요. 없을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마지막 이제 정리해 주시죠.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인 소설입니다. 2세기 동안 운영됐던 1996년 아일랜드의 마지막 막달라나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 그렇죠. 이 시설에서 은폐, 감금, 강제 노역을 당한 여성과 아이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네. 기록은 대부분 파기되었거나 분실되었거나 접근 불가능하다.
2021년 초 조사 대상 18개 시설에서 9,00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기록 등 결국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녀원이 인권 유린의 장소가 됐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에 보면 이 어떤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해놨거든요. 네네. 예, 이 선언문도 있듯이 정의를 위한 작은 선택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해야 하느냐, 외면해야 하느냐, 선택의 갈래에서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듯이 본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듯 대하는 그런 타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거짓된 이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감하고 보라는 그런 에세이 작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스스로가 느끼고 용기를 낼 때 치유됨을 알리는 사람들,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타자를 살려내는 선택을 하게 된 쿨롱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 훗날의 쿨롱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마지막을 말씀하시는데, 네. 막 이게 사작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역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는 언제나 기죽소리가 우렁찹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엔딩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제작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서재 진행의 김명훈 화성자였습니다. 네, 2월에 뵙겠습니다.